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문법이 뭐죠? 사전에 문법을 찾아보면 문법은 언어 현상의 내재해 있는 일정한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문법은 문장을 만드는 규칙이에요. 결국 문장 안에서의 단어들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문법은 단어의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배우면 불필요한 문법 표현들과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 돼서 영어 배우는 게 훨씬 쉬워지는데 그럼 바로 무슨 얘기인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단어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플러스 이 틀 안에서 위치하고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건데 주어는 어떤 문장의 주체이고 처음에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문장들부터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영어의 기본이 되는 일상 영어 회화에도 도움이 되고 좋아요. 그리고 주어 다음에 오는 이 동사는 우리말로 그냥 뭐뭐 다로만 끝나면 되니까 간다, 고, 먹는다, eat 이런 단어들이 위치해주면 되는 거고 동사 다음에 오는 이 목적어는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동사가 간다, 고이면 어딜 가는지 그 장소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동사가 eat, 먹는다이면 무엇을 먹는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영어를 잘하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말하는 습관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만 습관이 돼도 영어 어순의 70%가 잡힌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 영어를 배우려는 우리는 일단 모국어인 이 한국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국어 어순과 다른 영어를 익히려면 단순히 정말 이 어순 차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할 때 실수를 하시거나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어는 주어를 많이 생각해요. 누가 점심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응 먹었어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다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점심 먹었어 라는 말은 너 점심 먹었어 라는 말로 너라는 주어가 생략된 말이고 또 먹었어 라는 대답도 응 나 점심 먹었어 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 점심 먹었냐고 물어보면 우리말처럼 이 주어를 생략해서 ate lunch 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로는 꼭 주어를 포함해서 I ate lunch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해요. 영어는 이렇게 주어가 반드시 나와줘야 한다. 이걸 알고 지금까지 배운 이 간단한 어순만 지켜줘도 내 영어가 충분히 소통 가능한 영어로 들린다. 자, 그럼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고 이 동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동사 하나가 모든 어휘력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방금 이 포인트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동사가 어떻게 어휘력을 담당하는지는 제가 또 다음에 영상으로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동사는 행동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간다고, 만난다, meet, 일한다, work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도 있지만 think, 생각한다처럼 이렇게 행동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에는 애매한 동사도 있고 저희는 이렇게 영어를 배우진 않을 거지만 굳이 문법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면 이 동사도 종류가 일반 동사부터 비동사, 조동사,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뭐 구동사, 사역동사 등 정말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많고 다양한 동사의 문법적 이름들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문장 안에서의 이 단어들의 위치만 배워주면 되는 거다.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도 원어민들이 영어를 할 때도 말하면서 동시에 이 타동사가 뭔지, 사역동사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을 하고 또 필요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동사를 생각할 때 그게 어떤 단어이건 간에 우리말로 뭐뭐 다로만 끝나면 모두 다 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는 간다. 이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 think도 생각한다. 이번에도 역시 다로 끝났으니까 think도 동사. 자, 이렇게 하면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동사들이 한 방에 정리가 돼버리죠. 그냥 우리말로 뭐뭐 다로 끝나면 동사다. 마지막으로 이 목적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목적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목적어는 동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명사구나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문법적 표현들을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동사가 watch, 보다이면 목적어는 무엇을 보는지가 될 것이고 동사가 만나다. 이 meet이면 목적어는 누구를 만나는지가 되는 거죠. 이 목적어는 동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제가 한국어를 들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에 맞게 영어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나 영어 공부해. I study English. 나 커피 마셔. I drink coffee. 나 오늘 일해. I work today.
네, 좋아요. 그리고 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잘 나와야 나중에 I need to drink some coffee나 I need to drink at least 3 cups of coffee a day 같은 이런 긴 문장들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약속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럼 준비되셨나요? 이 영어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도 70%의 일상 영어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바로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또 드릴 수 있게 한국어 어순과 영어의 어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을 해주세요. 자, 쉽게 표현해서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순이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에요. 그래서 한국어가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이면 영어는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하실 때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는 공부를 한다 무엇을 영어를, 또 나는 사랑을 한다 누구를 너를. 자, 이 어수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실은 이 이론이라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걸 배우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마치 내게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연습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해주기 전까지는 이해한 게 실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저와 같이 몇 번만 해도 또 이게 감이 오실 텐데 우리가 소리 내어서 말 연습을 몇 개 더 해보고 또 긴 문장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사랑한다 무엇을? 피자를. 나는 만난다 누구를? 내 친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방을. 우리는 본다 무엇을? TV를.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긴 문장들은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우리가 어순을 정확하게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 오는 단어들은 어순에 상관없이 그냥 뒤로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나 영어 공부해라고 하면 I study English가 되죠. 여기서 조금 더 긴 표현, 나는 집에서 영어를 공부해라고 영어로 한다면 I study English 다음에 집에서란 뜻의 이 at home만 뒤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study English 목적어까지 잡아주고 at home, 이렇게 문장이 늘어나는 거죠. I study English at home.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는 매일 집에서 영어를 공부한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I study English at home every day라고 만들어주면 된다. I study English at home. I study English at home every day. 자, 여러분, 영어를 떠나서 어떤 언어건 그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말투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조금씩 다르게 말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 따지면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오는 단어들의 어순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이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말하는 게 맞아요. 이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지만 사실 그 다음에 오는 단어들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또 바뀌어도 되는 거다라는 거다. 예문을 2개 드릴 테니까 듣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문 1. 나 매일 집에서 영어 공부해. 어떠세요? 당연히 말이 되는 말이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어순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예문 2. 나 집에서 매일 영어 공부해. 어떠세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번. 나 매일 집에서 영어 공부해. 2번. 나 집에서 매일 영어 공부해. 여기서 1번은 맞는 말이어서 이해가 되는데 2번은 틀린 말이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두 문장 다 말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투에 따라서 1번처럼 말을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투에 따라서 2번처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확실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들은 조금 어순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 편안하게 해도 되는 거다. 자, 그럼 한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나는 커피를 마신다. 내 아내와 매일 아침. 자, 볼까요? I drink coffee, 주어 동사 목적어 잡아주고 내 아내와 with my wife, 매일 아침 every morning. 자, 그리고 당연히 I drink coffee with my wife every morning 이라고 해도 되고 또 I drink coffee every morning with my wife 라고 해도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실제로 언어는 문법책에 나오는 것처럼 빡빡하지도 않고 그것보다 쉽고 편안하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말할 때 국어 문법에 다 맞춰서 말하지 않듯이 영어도 영어 문법에 반드시 다 맞춰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영어를 배울 때 내 굳은 사고가 유연해지는 거고 비로소 영어 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의 답답함이 많이 해결되셨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영어엔 키위엔.